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을 통해 열어보는 역사 이야기, 역사 카페 시간입니다. 자, 북미 회담 결렬, 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연원이 깊습니다. 북핵 문제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 있었고 여러 번 결렬되고 여러 번 파기되고 다시 또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역사가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북미 정상회담 특집이 있어가지고 네. 이 역사 카페를 잠시 쉬었습니다. 한 주 쉬었는데 북미 정상회담 보시면서 네. 역사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아니 뭐 사실 좀 충격을 받았죠. 뭐 누구나 네.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충격은 받았습니다만 사실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충격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좀 시각이 좀 길어지나요?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이전에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가. 예. 뭐 예컨대 이제 저는 사실 북핵 문제가 처음에 1994년부터 예. 그 즈음부터 시작되는 걸 봤을 때 처음 생각했던 건 사실은 중국 핵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핵실험을 한 게 64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게 79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 문제를 북한 문제에다가 그대로 이거를 대입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네. 15년의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게 94년이고 북한 핵실험이 2006년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도 뭐 간단하게 짧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이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빠르게 딱 해결될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기대는 했죠. 왜냐하면 이제 1차 정상회담을 했고 2차 정상회담을 네. 한 건데 이게 북한하고 미국이 접촉을 한 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정상들이 만나는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들이 만났는데 빈손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대부분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뭐 중국 보면은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갔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발빠르게 수교를 한 거는 일본이 중국하고 수교를 한 거고 72년에 간 이후에도 7년이 지나서 79년이 돼서야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또 생각을 해보면 또 많은 조율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겠다. 예, 네. 과거를 한번 되짚어 봐야지 지금의 어떤 회담 결렬과 진행 상황, 네.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이 약간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찾아봐도요, 북핵 네. 관련된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컨대 뭐 919, 네. 뭐 213, 네. 13, 뭐 네. 각종 숫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해요. 하나씩 뭐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은 쭉 네.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 94년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네바 합의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 네. 뒤에 물론 이게 완전히 폐기가 된 거죠. 제네바 그렇죠. 합의는요. 폐기가 됐습니다. 제네바 합의가 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폐기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합의가 되는 과정 자체는 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남쪽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고 네. 하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이제 북핵 위기가 봉합이 되고 사실은 그때가 이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김일성이 죽으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네. 남쪽에서는 그때 갑자기 또 반공 분위기가 확 일어난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때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제네바에서 네. 북핵 문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시설들을 동결하는 대가로 해가지고 네. 에너지를 공급하고 경수를 제공하겠다. 키도를 만들고 이제 남쪽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차 핵실험 전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훨씬 훨씬 전이죠. 전인데 그때 네. 잘 됐으면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 문제가 없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어긋나 버린 겁니까? 제네바 합의가. 그러니까 이미 뭐 그거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이들 얘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클린턴 행정부 때도 98년, 99년에 네. 다른 지역에서 혹시 핵 이 물질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재처리하고 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예. 이제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는 부시 행정부는 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 합의라는 게 오래 갈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예. 저희가 그거를 이 이제 학문적으로 용어를 시큐리티 딜레마라고 해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데 네.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네가 먼저 잘못했다. 네가 먼저 어겼다. 네가 이렇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긴장과 위기가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이제 부시 행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해졌고 결국 2003년에 가서 완전히 폐기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폐기 과정도 굉장히 길었군요. 아, 길었습니다. 예. 그것도요. 예. 이 정세현 장관 전 통일부 장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이 제네바 합의를 어긴 게 미국이 먼저 어겼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중유를 제공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 기도를 해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누가 먼저 어겼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키도가 하는 경수로도 너무 길어졌어요. 네. 예정보다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해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수교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는 것까지 고려가 다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지가 않으면서 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정치적 해결이 한번 딱 있어줘야 예. 매짐이 되는데 그게 바로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부시 행정부가 유명한 ABC 정책을 하거든요. 네. Anything but 클린턴이라 그래서 클린턴이 안 한 거는 모두 다 자기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해서 뭘 하더라도 부시 행정부에서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결국 못 간 거죠. 음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이제 2003년에 파기가 되고 결과적으로요. 네네. 그러고 나서 육자회담이라는 게 우리가 네. 육자회담도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죠. 2003년에 이제 처음으로 육자회담이 열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아무도 별로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근데 2003년 육자회담이 시작이 되면서 네. 결국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게 2005년에 나오는 거죠. 네, 9.19 성명이 예, 나오죠. 9.19 여기서 네, 숫자가 네, 나오는 네, 거죠. 9월 19일입니다. 근데 그게 또 2006년에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하고 2006년에 또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하면서 네. 또 폐기가 되는 또 과정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 2006년 10월 9일을 잊어버리질 못하는 게 그날이 또 반기문 씨가 저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날이에요. 아, 그날이에요. 네. 아. 뭐 북한에서 축포를 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때 농반 농담으로 진반으로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사실은 북한이 자기들이 핵을 완비했다고 얘기한 건 이미 2006년 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북한이 핵실험 할 거냐 말 거냐 네.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시기인데 이제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미국의 정책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거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명백하게 실패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를 하던 네. 2003년 이거 파기를 하던 뭐 어떤 합의가 9.19 합의가 나왔던 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를 했거든요. 사실 미국 쪽에서 이제 2006년에 그거를 실험을 하고 나니까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 담당관들을 다 교체를 했어요. 아, 지금까지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을 한 거군요.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인정을 하고 그걸 교체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북한에다 굉장히 안 좋은 교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핵을 포기했던 이라크하고 리비아는
완전히 붕괴를 했는데 예. 핵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실험에 성공한 우리는 미국 정부의 대북 담당관들까지 교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시작을 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네.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을 방문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게 2007년이었나요? 네. 아하.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이후에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평양에서 공연을 하는데 미국의 국가와 북한의 국가를 다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뉴욕 필하모니가. 예. 그리고 나서 영변 그 발전소의 굴뚝을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또 하죠. 그게 2008년이었죠. 네네네. 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뭔가 하여튼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한테 협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것이 없이 완전히 폐기했을 땐 사실은 리비아식 모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붕괴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1차 북미 정상을 회담을 하면서도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네.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리비아식의 그런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또 실패하고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 사이에 벌어졌던 일, 냉각탑을 먼저 북한이 폭파하면서 네.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네. 근데 그게 또 결렬이 되면서 핵실험을 또 하게 되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1, 2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또 북한에서 또 영변 같은 것들 또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요번 거는 2008년과 9년의 어떤 그 일련의 사건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어떤, 기본적으로 저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이제 북이 이전에는 핵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ICBM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미국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양당 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네. 이전에는 뭐 핵 문제가 미국한테 직접 위협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 네.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사실 지금의 조건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북이 또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네. 자기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은 2017년 그때 자기들의 핵 무장을 완성했다라고 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이전과는 다른 건데 만약에 이전에 여러 가지 합의들처럼 굉장히 흐릿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합의를 하면 그 합의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주에 충격은 있었지만 그렇게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하지 않기 그냥 했다면 그건 또 파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전과는 좀 다른 네. 그런 합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은 이 회담이 좀 이어지고 네. 실질적으로 북미가 다시 움직이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빨리 할수록 좋지 않겠는가. 일단 논의를 이어가는 동력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뭐 조만간 또 평양에 사람들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다는데 네네. 그런 게 교수님 말씀대로 대화가 이어지는 어떤 측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과거의 회담 그리고 협상 그리고 결렬 이런 것들이 반복된 걸 다시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참 지난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었습니다.